최근 23년 동안의 모습 보게 되면요. 이제 요거 빼고, 금리 때 빼버리면, 보통 평타가 한 1% 시장 변동 폭이, 예,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때 많이 올라갔죠. 작년에 거의 2배까지 올라왔어요. 1.95%까지. 그러니까 그게 많이 출렁인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고금리, 그러니까 저희 고물가였으니까, 워낙 높았으니까 물가가. 그때 최고점이 9.1%였거든요. 헤드라인 CPI가 9.1%. 그때부터 막 엄청 춤을 췄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약 2% 움직였다고 보시면 좋고, 지금은 이제 딱 1.11%, 그러니까 딱 반토막 났는데, 정상화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요, 그냥 크게 영향이 없다. 막 급등할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적어도 CPI에 대한 0.1%포인트가 증가한 거는 하락의 이유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뭐, 열일하지 않습니까? 뭐, JP모건체이스가 뭐, 얼마 올라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의미 없죠.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3.7%포인트 밖에 안 되는데, 굳이 뭐, 얼마나 못 나오고 잘 나오겠습니까? 주가 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아마 CPI에 대한 주가 등락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잠잠해지고 있죠. 점점 시간이 조용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그림.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항상 이 그림을 봐야 된다. 뭡니까? 첫 번째 달러 위에 있는 거 파란색 달러입니다. 달러. 그 다음에 노란색이 유가, 밑에 있는 녹색이 10년 국제 금리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금리 올라오고 있죠. 물론 오늘 좀 빠집니다.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달러 계속 올라오고 거의 멈춰 있죠. 106에. 그죠? 근데 뭐가 빠졌냐? 유가만 빠졌어, 유가만. 오늘 올라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충 요게 세 가지가 뭉쳐서 같이 올라가다가 일단 하나가 해소된 거죠. 유가 해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유가가 그럼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유가는 조금 꺾인 게 아닌가라고 보면서 이 그림 보여드린 거니까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그 결국 유가가 더 빠지게 되고 아까 이제 금리가 빠지고 있으니까요. 아마 달러까지 같이 빠지면서 조금 내려온다고 보시면 좋은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유가가 빠진다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 바로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이제 각 기간별로 봤을 때 유가 급등했던 시절을 보고 있는 건데 제가 태어난 연도 1914년 유가 파동 때 그때 엄청 올랐죠. 279%. 그때 다른 거 이거 보지 마시고 영향 미쳤던 기간을 보시면 좋아요. 17주. 엄청 길게 영향 미쳤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란 때 똑같이 22주. 그 다음에 걸프 전쟁 때 10주. 이라크 전쟁 때 16주.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이라크 전쟁 때 3주. 지금 1주. 점점 줄고 있죠. 네, 점점 줄고 있다. 그러니까 유가에 이렇게 중동에 대한 어떤 분쟁으로 유가를 크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더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올해 특히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불황 때문에 반영한 게 아닌가. 유가 자체가. 유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유가가 뭐 경기가 안 좋은데 기름 쓰겠어라고 하면 뭐 중국을 포함한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유럽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사우디나 러시아가 아무리 그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올려도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써야지 기름이 어쨌거나 소비가 돼야지 유가 올라가는 거지, 안정화되는 거지. 올라가는 것도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감산만으로 올리면 그건 제가 단기로 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그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달러, 유가 금리의 모습은 달러가 저기 뭐죠? 유가가 제일 먼저 빠지면서 일단 달러 금리를 내려오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0월 달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유가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모릅니다. 제 뇌피셜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또 금리가 내려올 것이고 금리 내려오면 달러까지 빠질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환경을 가지고 10월 달 장이 좋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올라갑니다만 글쎄요 유가가 더 올라갈까는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유가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좋은데 결국 마지막까지 상승을 유지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뭐 기름 뭐 사실은 저는 전기차가 이렇게 막 테슬라가 올라오면서 전 진짜 이미 저기 기름은 끝났다. 왜냐면 너도나도 다 저기 뭐죠? 전기차를 타면 그 휘발유 차가 되겠나? 그리고 기름이 소비가 클까 했더니 이렇게 기름값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죠. 상당히 좀 예, 뜨끔없긴 하지만 하여간 감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파월이
잘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 네 번 올해 금리나 전망했던 분들 다 틀렸잖아요. 근데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 희망사항처럼 한 번 내렸다 금리를 올해 내린 다음에 금리 내린 다음에 그 유가렇게 올라오면 또 벙찌는 거죠. 예전에는 뭐 물가 잠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잠깐 일시였다? 또 이걸 또 잘못 판단해야 되고 또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런 고금 유지가 잘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잘한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처럼 이제 금리 인상은 안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왜냐면요. 여기 써 있지만 이미 도착했죠. 뭐가? 금리 인상이. 예, 다음번 금리 인상은 이미 된 겁니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 파월이 뭐라 했습니까? 딱 한 번만 올리겠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근데 한 번도 안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농담이죠. 이거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한 건데 사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번만 올린다 했던 부분들이 일단 말로 조금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올해 실제 더하면 진짜 심체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 번씩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 채권 금리 높지 않습니까? 5년물 4.7%, 10년물 4.7%, 30년 4.87%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올라오니까 엄청나게 삶이 힘들어지고 저 같은 사람은 이자 내기 급급하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 팔고 이게 다 안 좋은 거예요. 엔비디아 주식 물량 압박 때문에 주가 빠지고 그런 건 없겠죠. 제가 판다고 얼마 판다고? 하여간 돼 있다. 해서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좋고 이게 올라온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모기지 금리가 올라겠죠. 모기지 금리. 자, 모기지 금리가요. 15년물이 6.89%, 30년물이 7.57%. 많이 높지. 이거 살인적이에요, 살인적. 진짜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높은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 이제 대부분 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을 이제 대출이 껴있으니까 아마 이자금이 상당히 증가했을 걸로 보이고, 특히 영끌하시는 분들, 소위 영끌이죠, 영끌. 영끌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거의 뭐, 답이 없지 않나. 왜냐면 집을 팔자니 값이 빠져 있고, 내자니 이자 비용이 너무 세고, 벌자니 벌면 또 다 나가고, 뭐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금리 만만치 않고요. 은행들은 미리 올려요. 미리 올려.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 말고도 그게 올리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은행주들 저희 언제 그 대한민국 은행주도 봤더니 지난번이었나? 한 달 전이었나? 이번에 그 초과 성과급 받았는데 1조 원을 풀었다고 1조 원을 풀었어요. 성과급으로 1조 원. 1조 원을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약간 공공재 성격이 있는 게 은행인데 굳이 자기들이 그걸 벌어서 어려우면 국가에 약간의 좀 그 돈을 받고 그다음에 벌면 인센티브 받고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보시고 올라갔다는 거 이게 봅니다. 그다음에 모기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또 자동차 론 많이 올라갔죠. 보신 것처럼 뭐 48, 60개월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48, 60개월 이 돈을 내는 거예요. 8.0%. 예. 거의 엄청 높아졌죠. 이건 뭐 거의 급등했어, 급등.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일반 가정에 70%가 대출 이자입니다. 저희 집에 관련. 그 다음에 10%가 자동차 론입니다. 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 엄청 올라갔잖아요. 다 엄청 올라갔죠. 이미. 그러니까 금리 우선 올릴 필요 없고요. 대략 올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올해 침체가 나오는 게 제이머 다이먼처럼 6개월 내 9개월 뒤에 침체 옵니다. 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 금리는 올해 없을 것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림은요. 약간 골드만삭스의 좀 지나친 오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그림 보시면 되는데요. 왜 골드만의 지나친 오버냐? 예. 너무 지나친 거죠. 넘어간 거예요. 뭐냐면 지금 4분기에 대한 전체 S&P의 기업의 평균 목표 주가, 목표치를 19.3%까지 올렸어요. 네, 업사이드를. 그만큼 이제 주가가 미리 올라갈 미리 염두에 두고 웬만한 기업도 목표 주가 다 올린 거예요.
보시면 3분기가 대략 한 13% 업사이드가. 근데 지금은 거의 약 20% 아닙니까? 많이 올렸어요. 뭐 주식가를.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왜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냐면 골드만도 그렇고 뭐 JP모건체이스 그렇고 대부분 다 물론 그렇게 얍삽한 조그만 IB가 아니죠. IB가 아닙니다만 내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뭔가 시장에 대한 적중률을 갖고 싶어 하죠. 자기네 고객을 위해서라도 갖고 가 싶어 하기 때문에 약간씩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오버가 너무 심했다. 골드만 오버는. 이렇게 올릴 건 아닌 것 같다. 실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목표 주가 올리는 거는 미리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적을 보고 좋아지면 올리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1000달러가 나온 거 아닙니까? 1000달러가. 1000달러였나? 고점이? 그죠? 올린 거 아닙니까? 결과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지나간 게 아닌가. 지나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보고 판단할 게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뭘 보유하고 있는데 올라갔어, 목표 주가. 근데 그것 때문에 주식을 더 매수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로 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철저히 골드만의 지나친 오버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거니까 오버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시고 직접 본 다음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